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을 볼 때 단타 매도하기 좋은 지역이 몇 개가 있어요. 총 3개 정도로 추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는 저는 부천시를 꼽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차익을 꽤나 남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도 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다세대 주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빌라잖아요. 그 대부분 뭐 50%, 뭐 비싼 거는 70% 이렇게 낙찰이 돼가고 있어요. 5, 60%대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최근에 낙찰받은 이런 물건 1억 초반에 낙찰을 받아갔지만 실제로는 1억 중반 이상에도 거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내부 정리하고 차익을 최소한 한 2천만 원 이상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만 디자인 잘하면은 3천만 원, 4천만 원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건도 보시면 49%, 뭐 24%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물 면적은 최소한 한 50제곱미터 정도 이상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건에 맞는 한 15평 정도 이상 되는 이런 주택들이 눈에 보이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물건 여기 보시면 16평 정도 되고 3층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물건 낙찰 받으면 내부 정리하고 실제로 실거래되는 금액의 근사치로만 판매가 되더라도 충분히 차익을 남길 수가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형 평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감정가 9억에 대해 4억 5천까지 떨어져 있죠. 별 문제가 없다면 실제로 억 단위로도 팔리기만 한다면 그렇게 수익을 남길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물건 같은 경우 보시면 24평짜리 최소한 한 2, 3천만 원 이상은 우리가 단기 매도했을 때 남겨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신축, 빌라 뭐 이런 것들 물건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옛날 거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도 좀 더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단기 매도할 때는 이렇게 현재 비규제 지역이면서도 서울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동네를 추려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부천 보시면요, 부천 중심에서 서울 반포 IC까지 직선거리로는 22km밖에 안 돼요. 서울 진입하는 데까지는 정말 가까운 거리 위치하고 있는 게 부천이다. 근데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부분 부천 지역에서 현재 단기 매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옆에 인천이죠. 인천도 물건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많지만 다세대 주택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더 저렴하게 낙찰받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 보시면 허그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된 이런 데는 보통 LH가 들어와서 낙찰받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입찰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 물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허그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이 걸린 물건도 해볼만 하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것도 보시면은 1억 3천짜리가 9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낙찰가율도 보면요, 이거는 왜 90%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는 뭐 50%, 40%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거는 보시면요, 그것도 나름대로 컨디션 괜찮아 보이는 다세대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1억 2천에 낙찰 받았어요. 근데 감정가가 2억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실거래가 감정가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1억 한 7천, 8천에 내가 좀 금매로 판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수원을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고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인데 그 중에서도 권성구 물건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낙찰가가 조금 높을 수는 있어요. 서울 강남 쪽과 좀 더 가까운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원이 조금 더 이런 부천이나 인천보다는 높은 비율로 낙찰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0%도 있고 60%도 있지만 뭐 80%대도 있고 90%대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단기 매도를 통해서 많이 진행합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대출 규제가 걸린 곳인데 권성구만 유일하게 현재 비규제 지역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낙찰가율을 보시고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현재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여기 보시면 34%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보면요, 반값 이하짜리 매물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 시세에 큰 차이가 없다면 이전에 유찰된 그 금액 이상으로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8,500만 원대에서 써보면 되겠죠. 내가 좀 가져가겠다 싶으면. 그러면 낙찰 받고 실제 매매가가 1억 7천 정도 된다면 수익권이 확실히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건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 보시면은 아주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도 많이 있고요. 권성구가
이쪽에 있어요. 수원 쪽으로 따지면 약간 서쪽, 안산 가기 전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예전에는 논밭길이 굉장히 많았고 다른 데보다는 좀 덜 발달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쪽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원역 뒤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권선구는 세류동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류동 같은 경우도 위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죠. 권선 1동 이런 데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터미널 인근이고 인계동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위치를 보신다면 권선구 중에서도 뭐 권선동이나 세류동 이쪽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는 큰 하자가 없어 보이거든요. 뭐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요. 2억 5천만 원의 전세 입자가 들어올 정도면 이 주택의 가치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권선동이니까 위치는 괜찮고 권선구라서 대출도 나올 것이고요. 1억 5천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게 떨어져 있다. 사진만 봐서는요, 주상복합 같은 그런 느낌의 빌라가 되겠죠? 무작위로 뽑은 거지만 이런 물건은 분명히 전세가 2억 5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라면 매매가도 훨씬 이거보다 괜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유찰됐는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물건 크게 수익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내가 단기 매도를 한다면 이렇게 3개의 동네에서 조금 더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원이라고 한다면 권선동이나 세류동 이쪽도 괜찮은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수원시 권선구, 부천, 인천 이쪽 쪽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단기 매도를 통해서 차익을 남겨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